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8월 14일 옵션 만기를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과 9월 옵션물에 대한 전망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월 14일 목요일 개장 전 체크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야간 선물은 0.15% 상승 마감했었고요. 그 당시에 외국인 선물은 292억 매도가 있었습니다. 8월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강보합 출발 후에 위아래 출렁이며 0.2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후 목요일 야간 선물은 0.29% 하락 후에 금요일 나스닥이 소폭 추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아마 큰 변동사항이 없다면 월요일은 약간 하락 출발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 영국 2분기 GDP 성장률, 유로존 실업률, 산업 생산, 그리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영국 2분기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3% 성장하며 전망치인 0.1%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영국 경제가 G7 중 가장 좋은 성장을 거두고 있었고요. 영국이 1.1%, 미국이 0.6%, 독일이 0.2%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 2분기 GDP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0.1%나 역성장하며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로존 6월 산업 생산은 1.3% 감소했으며 전망치인 1.0% 감소보다 더 줄었습니다. 5월 산업 생산은 1.7% 증가해서 1.1% 증가한 것으로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7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하며 전망치인 2.5%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다음 달 CPI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며 증시는 순간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포워드 본즈의 크리스 럽키 수석 연구원은 미국 7월 PPI는 인플레이션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고 관세 인상이 시작되고 있으며 생산자들이 관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G2G 바이오가 신규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58,000원 대비 61.72% 상승한 93,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8월 13일 블록딜 거래는 콜옵션이 153억으로 평균 이상이 잡혔고요. 풋옵션이 182억으로 평균 이상이 잡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본주 90만 주와 우선주 12만 5천 주의 자사주 매입을 신청한 뒤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9월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이 바뀌었는데요. CPI 발표 이후 9월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은 100%까지 올라갔고 한 번에 두 계단을 내리는 B컷 확률이 6.3%까지 올라갔었으나 PPI 발표 이후 다소 조정되어 B컷 확률은 다시 사라지고 현재 25bp 금리 인하 확률만 84%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미러 정상은 6년 만에 약 3시간에 걸친 회담을 진행했지만 기대했던 러우 전쟁에 대한 휴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차후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 최대 300%에 달하는 관세 발표를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은 고율 관세에 대한 부담을 느낀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금요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6%나 하락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현금 확충을 위해 단기 국채 발행 등 차입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연준의 영레포 잔액이 300억 달러를 하회한 288억 달러까지 내려오며 4년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충격을 발생했을 때 충격을 흡수할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준이 영레포 잔액 감소 속도를 제어할 조치를 마련하는지 여부를 살펴야겠습니다.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목요일 장은 전체적으로 진폭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위아래 그냥 제한적인 그런 날이었죠. 옵션 만기일다운 모습을 보였고요. 이거는 실시간 방송에서 하루 종일 말씀드렸던 내용과 그다음에 파생반 등 구독자 텔레그램 방을 포함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좀 다뤘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본 글입니다. 짧게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이제 타임라인 식으로 체크하면서 복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장 것만요.
목요일 종합입니다. 원웨이 없이 개인의 옵션 누적 포지션을 양매수 균형을 만들며 양쪽으로 녹이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목요일장이 이렇게 됐었죠. 아침에 먼저 상승한 뒤, 자, 아침에 먼저 상승 방향으로 진행한 뒤에, 잠시만요. 네. 개인 콜이 늘자 하락했고 반등 시도에도 개인 콜 옵션이 줄지 않자 한두 차례 더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언급드렸던 내용들과 그다음에 파생반 텔레그램이나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타임라인식으로 좀 복귀해보고요. 오전 잠깐만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요일 종합은 원웨이 없이 개인의 옵션 누적 포지션을 양매수 균형을 만들며 양쪽으로 녹이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침에 먼저 상승한 뒤에, 자, 아침에 좀 상승했죠. 439까지. 그 뒤에 개인 콜이 늘어났어요. 자, 개인 콜 옵션 차트를 보면 이렇게 아침에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었죠. 최대 70억까지 점심시간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한 뒤에도 개인 콜이 늘자 하락 전환했고 반등 시도에도 자, 쭉 하락 전환해서 제가 개인 콜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이탈되는 역브이턴을 보면서 제가 요쯤에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오늘 어차피 옵션 만기일 양매수 균형 만들면서 흔들릴 거고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외국인들이 방어하고자 하는 435자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그렸던 내용이에요. 외국인들 437.5 관리, 당시의 베이시스를 고려해서 대략적으로 한 요 자리 위로는 외국인들이 싫다. 제가 이렇게 써드렸어요. 외국인은 싫어하는 자리다. 그 다음에 435, 자, 요 정도 435 선에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외국인이 싫어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까지 푹 패였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끝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하락을 할 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추가 하락을 했잖아요. 여기하고 요 구간에서는 이제 개인 콜 반응을 보면서 야, 이것 봐라, 개인들이 반등하는데도 콜 옵션이 안 줄어드네. 이거 개인들이 오늘 콜 고집을 좀 하네 하면서 이런 경우에 조금씩 더 한 번씩은 더 흔들 수 있는데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때도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여기서 조금 흔들 수 있는데 라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막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435를 지키려고 할 텐데 품매도가 그렇게 있는데 435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진 않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 콜을 진짜 막 엄청나게 계속 몰아서 유지를 시키면서 간다면 이 435 품매도가 풀리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풀리는지. 근데 풀리지 않았어요. 결국엔 풀리지 않고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개인들의 콜을 더 흔들어서 공포감을 더 심어준 거죠. 그래서 찍고 435 언더를 찍고 돌렸던 거죠. 오히려 이 당시에 435 품매도에 대해서 오히려 외국인들은 더 철통 방어를 했습니다.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435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대신에 437.5 이상으로는 또 안 가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실시간 방송을 풀어드렸었던 거죠. 파생반에도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언급을 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침에 먼저 상승한 뒤 개인 콜이 늘자 하락했고 그 반등 시도에도 개인 콜 옵션이 줄어들지 않자 한두 차례 더 흔드는 모습을 보였고 그게 요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와 요 구간입니다. 435 품매도로 435 자리를 지키려 했던 외국인은 435를 일시적으로 이탈해 개인 콜옵션 심리를 흔든 뒤에 7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종가까지 435 위로 마무리할 수 있게 반등시켰고 만기가 끝나자마자 선물을 4, 5천억 가량 급히 던져자 요전에 하나 써야 되겠죠. 435를 지키고 또 상단으로는 437.5 언더로 끝나도록
조절했습니다. 위에도 437.5 풋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절제된 움직임을 보였던 거죠. 반등 자체의 힘도. 그다음에 만기가 끝나자마자 선물을 4, 5천억 가량 급히 던졌죠. 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만기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구나. 만기까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끝나자마자 외국인들은 요 구간에서 선물을 던졌죠. 그래서 급히 요거죠. 이거 마지막에 던진 거. 요거는 만기가 끝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8월 옵션 만기까지 증시를 상단에서 유지시키기 위해 무리했던 물량을 되돌리며 마무리했습니다. 일부 특정 증권사의 경우 외국인이 마치 437.5 콜옵션 중심으로 매수 베팅을 크게 한 것으로 나타나서 개인 투자자에게 혼동을 줬으나 실상은 이미 콜매도로 바뀐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강조드렸고요. 당시 개인들이 외국인 포지션을 따라서 외국인이 437.5 콜을 엄청나게 샀대. 샀네. 확인한 개인들이 마치 외국인을 따라하는 것처럼 콜옵션 매수를 고집하고 유지할 수가 있었겠죠.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개인들이 콜옵션을 사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전혀 외국인들은 437.5 이미 넘어갔는데 왜 자꾸 콜매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자리를 콜매수를 보여줬을까? 그래서 의문을 품었고 그거는 제가 왜 그거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지 실시간 방송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특정 증권사 보지 않는다. 네. 특정 증권사를 옵션 데이터로서는 저는 보지 않고 저는 다수의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평균치 내서 보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실시간에서 많이 얘기를 나눴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실시간 방송에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오늘 리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아서 그건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8월 14일 파생반 텔레그램 내용 아침 시간부터 한 번씩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타임라인으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역으로 추적해 보는 방식이죠. 그래서 자, 지금 파생반 텔레그램을 보여드리면서 내용을 여기는 이제 정혜원 방이고요. 교육반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도 그때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올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1차 해석 정도, 1차 관점에 대해서 정도만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영상에 댓글 고정 메시지 보시고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도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구독하신 분들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합류하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파생반 텔레그램 8시 58분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인은 이거는 이제 수요일이겠죠. 어제 개인은 콜매도를 40억 이상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포지션이 무너지며 종료되었었는데 콜 포지션이 오늘 바로 양매수를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를 통해서 어제의 그 전날에 콜매도를 상쇄시키는 과정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무너졌던 콜을 다시 들어올리면서 양매수 효과를 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9시 4분에는 일단 개인은 오늘 아침 초반은 계약수 기준 풋옵션 우위에 양매수를 시도 중이고 외국인 선물 매수로 출발했고 옵션 만기일 특성상 원웨이를 볼 확률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원웨이가 된다면은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올라가고 나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원웨이장의 특징이겠죠. 그러나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방식의 만기가 또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자주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어떤 날은 원웨이를 보기도 하겠죠. 1년에 12번의 옵션 만기일 그리고 수많은 위클리 옵션 만기 중에서 뭐 10% 언더로 5% 언더로 원웨이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은 그런 특징들이 잡히니까 그날 그런 특징이 잡히는 날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반드시 그런 내용을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 22분에는 외국인은 9월물 매도를 환매수로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해서 중립화되고 있다는 걸 언급드렸고요. 9시 27분은 외국인은 437.5와 440은 기존에 콜매수했던 물량을 정리해서 다들여하고 있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증권사에서는 계속 이거 437.5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 베팅을 하고 있다고 끝까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개인들이 그걸 보고 콜옵션을 더 살 수도 있었겠죠. 외국인이 갑자기 마지막에 크게 살려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435 콜 물량은 대체로 유지 중이었습니다. 한편 풋옵션은 435 풋매도를 늘리면서 435 아래로 마감하는 것도 방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방어하는 435대에서 2평 뭉친 자리와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천천히 열어두면서 외국인이 양매도를 지속적으로 늘려 범위 제한을 더 강화시키는지를 체크해야겠습니다가 요 구간을 얘기한 겁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과 2평 뭉친 자리 전체적으로 요 자리죠. 요 자리까지 내리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진정이 됐었죠. 진정이 든 다음에도 개인들이 콜매수를 줄이지 않자 한 번 더 내리꽂은 거고요. 근데 방어는 또 사야겠죠. 435 방어를 해야 되겠으니까 또 올라간 거죠. 그래서 개인 콜옵션 매수가 9시 31분 당시에 30억을 돌파했었고요. 주로 437.5 콜을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개인들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옵션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마다 알고리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숫자는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현저하게 다른 것은 이제 우리는 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시 34분에는 8월 옵션 만기 옵션 단독 배팅 포지션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외국인들은 자 435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435 밑으로 내려가면 불리하거든요. 외국인은 435를 관리해야 돼요. 여기 내려가면 손실이잖아요. 여기 435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허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끌어올린다. 그러나 이제 포지션 전체는 상방으로 볼 수 있으나 당시에 437.5 풋매수도 당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또 체크해야지 하면서 요 중간에 요 정도만 이제 체크를 하게 된 거고요. 잘라서 개인들은 양매수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융투자는 콜매도 중심의 누적 콜매도 포지션이 있었고요. 양매도지만 9시 39분에는 증시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식 선물 만기 싸움도 크다. 그래서 따라서 최근 변동성이 컸던 종목은 거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 선물 가진 종목들의 목록은 네이버 카페 전체 공개 게시판에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증거금융을 매달 인쇄할 수 있게 인쇄본을 딱 프린트할 수 있게 좋게 잘라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볼벤하단 테스트를 하고 있는 9시 46분이었고요. 9시 51분에는 외국인이 437.5 풋매수와 435 풋매도를 유지 중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9시 59분에는 개인 콜옵션이 50억을 돌파했고 일단 시장은 개인 콜을 잡아 녹이는 게 우선 숙제가 되었죠. 적당히 반등이 시작되면서 콜을 줄이고 풋을 들어오게 하면서 다시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옵션 만기일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개인 콜이 줄지 않았고 풋이 많이 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개인 콜 추이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요 정도 움직임이 있었던 시간이었죠. 10시 7분이니까 요 정도 되는 시간이었죠. 그 다음에 한동안 이제 정체를 하다가 갑자기 또 늘어나서 여기서 한 번 더 밀어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빗각 체크를 하고 있었고요. 자, 여기 빗각 체크를 하는 것을 올려드렸던 거죠. 요렇게. 오전장이구나. 요렇게 빗각이네. 여기 지금 빗각이 그어져 있죠. 요거 여기. 그래서 여기 넘어가는 거 체크. 근데 개인콜 안 주네. 다시 한번 밀렸고 그다음 크게 보면 여기도 빗각 한번 체크할 수 있었죠. 그러면 여기가 올라서는 자리에서 또 여기 V턴 올라서는 자리에서 매수도 공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435를 지켜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0시 16분에는 개인콜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계속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10시 18분에는 어제처럼 개인콜 축소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 개인콜 프리를 더 빼버리려고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콜 프리를 빼려면 올라가지 않고 적어도 정체가 돼서 횡보라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반대로 가거나. 그 다음에 10시 26분에는 수급했다가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개인콜 4만 계약돼서 축소됐고 휩수 한번 주고 계약수가 축소 반응이 나오고 금액은 아직 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수만 축소 반응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가만 좀 줄였다라는 거죠. 10시 29분은 개인은 437.5 콜을 줄이면서 계약수가 축소됐고 반면에 435 콜을 버티면서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누적 포지션은 다시 양매수 균형에 가까워지고 있다를 말씀드렸고요. 10시 31분에는 개인 435 콜, 432.5 콜 매수가 버티고 있어서 제한적인 상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시 34분에는 현재까지의 고점, 저점 연결 피보나치 38.2%까지의 반등을 보여주며 개인 콜옵션이 줄어드는지 상황을 지켜보고
지켜본 시장입니다만 계약수로 437.5 콜 이상에서는 축소가 나왔고 435 콜부터 아래로는 소량 추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요렇게 피보나치 반등에 38.2까지만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게 자 이렇게 50% 반등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382 오후에 50%까지만 반등하는 제한적인 구간 내에서 시장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약간 하방에 힘이 더 강했으니까 50을 못 넘어갔고 밑에서 놀았겠죠. 그 다음에 볼벤 이격 축소되는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이제 11시 12분에는 오늘은 시작부터 외국인들이 어떤 구조를 짰는지만 보고 개인 콜 반응 위주로 집중하며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메인을 파악한 후 주목하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오늘 무슨 힘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고 뭐를 메인으로 살펴야 되는지 장세 판단 그리고 주요 에너지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옵션 포지션 봤는데요. 외국인은 좀 흐지부지 되고 있었죠. 다만 435를 지켜야 되겠다.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양매수화가 계속 유지가 되고 양매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었고요. 금융투자도 이건 더 좁아진 거라서 그래요. 이거 좀 더 가까운 쪽만 살펴본 거예요. 확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1시 31분에는 개인콜이 오늘 유난히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60억 선까지 늘린 상태다 해서 그 뒤에 좀 추가 하락을 보일 수 있는 지점을 체크를 했었고요. 그다음 조금 흔들어주니까 54억 선까지 내려오긴 했으나 여전히 개인콜은 오늘 많은 상태입니다. 다만 어제의 40억대 콜매도랑 합쳐서 전체적으로는 양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를 체크했습니다. 결국에는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흔들었다가 다시 올라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외국인은 437.5 콜 매도 당일 435 콜매도로 435 콜옵션은 중립, 437.5는 풋매수, 435 풋매도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건 다수의 증권사의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개인들이 많이 보는 특정 증권사는 반대로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11시 52분에는 볼벤 하단 체크를 했고요. 외국인도 435 밑으로는 세게 가는 것을 풋매도로 인해 부담이다. 그 밑으로 세게 가는 것은 방어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개인콜이 안 나와서 중간에 잠깐 흔드는 정도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흔들고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오전장을 봤고요. 오후에 잠깐 체크를 한 게 이 내용입니다. 요건 오후 2시 6분 내용인데요. 7월물 이제 마지막 이제 옵션 만기 후반부죠. 7월물 피델리티 펀드 중심으로 블록딜 콜 전쟁을 끝낸 외국인은 8월물도 두 달 전부터 차월물로 들어온 블록딜 콜 옵션을 시장 횡보를 통해 관리가 되고 있었고 오늘 그 승부를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끝나면 다 큰 수익으로 마감하는 블록딜 콜 옵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반에 목요일 초반에 개인의 콜옵션 매수가 많아 방해가 되니 한번 밑으로 흔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8월물 보시면 뭐 한 390콜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저기 밑에서 이렇게 블록딜 들어왔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관리가 된 채 여기서 결제가 되고 끝난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블록딜 콜이 7월물 블록딜 콜 전쟁할 때 같이 차월물로서 그리고 9월물에도 차차월물로서 들어와줬던 게 일부 나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월물이 유난히 횡보를 위해서 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7월물 콜 전쟁할 때는 급히 올렸고 8월물에서는 이제 저걸 관리를 하는 식으로 위에서만 머물렀던 겁니다. 그런 사유들을 체크를 하고 이따가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오늘 11시 52분까지 오전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매물대 체크. 자, 매물대 기준 라인을 좀 체크 다시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피보나치 확장 자리를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자, 위로 만약에 올라가서 이제 본다면 피보나치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럼 488.3, 476, 466.8, 그 다음에 456, 약하지만 45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고 부근이 445 부근, 그 다음에 지금 근래에 계속 막혔던 자리죠. 437.5, 그 다음에 근래 방어됐던 거 424.5, 그 다음에 일어나 자리 411.6에서 409, 401에서 400, 그다음 392, 383에서 385는 나중에 체크할 자리들을 이제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 라인에 단계적으로 주목하되 장중 장세 판단 및 수급 변화에 신경 쓰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물부터 9월물까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하고 그다음 전망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5월물과 6월물의 옵션 특징입니다. 외국인은 4월 10일 트럼프 정부의 관세 협상 유예 발표가 있기 전까지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 포지션을 늘리며 시장을 누르고
있었다가 갑작스런 급등에 바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 지점에서 환매수를 했고, 이제 스위칭까지 매도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으로 진행까지 하지 못하고 중립 포지션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선물로는 중립 포지션을 만들면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여기서 수천억의 손실을 받고, 그러면서 미니 콜옵션과 월물 콜옵션을 주축으로 삼아서 5월물과 6월물의 콜옵션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그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서 왔죠. 콜옵션 전쟁을 일으키니 그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을 만들었었던 거고요. 선물 손실에 그렇게 해서 맞서 대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다음 7월물로서 6월물이 끝나고 잠깐 주춤거렸던 시장은 7월물로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콜옵션을 늘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물 스위칭까지는 여전히 만들지 않았던 거죠. 이례적으로 피델리티 펀드를 중심으로 블록딜 콜옵션 매수가 크게 들어왔었는데, 이는 7월 만기까지 시장을 크게 끌어올리는 주축 역할을 했습니다. 자, 7월 만기까지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시키는 게 7월 만기였죠. 그래서 블록딜 콜옵션 전쟁 플러스 월물 콜옵션 전쟁이 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8월물은 이제 횡보를 하는 특징을 보였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5월 6월물이었고, 여기가 5월 6월물, 그다음에 여기 7월물, 여기가 8월물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9월물이 되는 거고. 자, 이 8월물 횡보했던 옵션 물의 특징입니다. 자, 보시면 6월 초에 7월물 블록딜 콜과 함께 들어온 차월물 콜옵션 관리를 위해 최소한 상단에서 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중간에 세법 개정 등을 이유로 8월 1일 4% 하락하는 등 순간적으로 흔들리기도 했지만 외국인은 하방 배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금방 되돌릴 수 있었고, 결국 한 달 내내 비슷한 위치에서 맴돌기만 하다가 종료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삼성전자 7만원 콜옵션 싸움도 평소보다 큰 거래를 동반했고, 결국 마지막까지 치열한 싸움으로 크게 움직이지 못하며 마감했던 거죠. 외국인은 8월물 가격 관리를 위해 투입했던 선물 오버매수 물량은 8월물 만기가 끝나자마자 내던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9월물 옵션 전망입니다. 기본적인 추세는 이어지고 있으니, 자, 상승 추세, 그 다음에 8월 1일 이후에 반등 추세, 기본적인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지진 않았어요. 물론 야간에 약간 위협을 받긴 했습니다. 7월 31일 몸통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 이 추세를 이어서 7월 30일 저 갭을 커버를 했습니다. 여기 7월 30일과 8월 1일 몸통 사이에 갭은 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몸통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죠. 근데 만약에 이후에 여기 몸통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어떻게 돼요? 추세 연장에 의한 고가 돌파 흐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위에 자리들, 피보나치 확장 자리들을 갈 수 있는 흐름이 생길 수 있겠죠. 6월에 7월물 블록딜 콜옵션 들어올 때 차차월물로 들어온 물량의 일부가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외국인의 배팅도 아직 하방 구축 시그널은 없어서 최소한 상단에서 방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 차트를 보여주면 9월물, 자, 9월물 옵션을 놓고 보면요, 9월물 뭐 예를 들어 390콜 같은 거 보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차월물로 들어왔던 것들 아직 남아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막 크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블록딜 그 거래가 될 때 미결 추이를 보면은 약간 매도 포지션을 또 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9월물은 7월물 블록딜 콜 전쟁은 물론이고 8월물보다도 약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면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블록딜 거래를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외국인의 배팅도 아직 하방 구축 시그널은 없어서 최소한 상단에서 방어하려고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미국 증시가 흔들리며 이제 FOMC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한 달 정도 남았죠. 흔들리며 8월 1일 이후에 반등 각도가 살짝 꺾여서 내려오면 8월 1일과 같이 순간 출렁임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5월에서 7월에 시장에 투입된 돈이 크기 때문에 분산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자, 가다가 이제 분산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그렇게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무너뜨릴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시장은 외국인들의 풋옵션, 외가 대량 배팅 등 작년 8월물처럼요. 24년 8월 폭락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시그널들이 있었죠. 310 풋옵션을 대거 투입
대거 외국인들이 배팅하면서 급락을 예견하기도 했고 이런 다 포착했던 내용들입니다. 작년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다 위험성을 포착해드렸던 때입니다. 7월달에 삼성전자 주식 선물 싸움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 당시에는 개인들이 상방 배팅이 엄청나게 됐었죠. 7월 달에는. 그래서 그런 특정 시그널들이 없다면 수일 정도의 조정 수준은 하단 지지 라인 424.5와 411.6에서 410, 400에서 401 정도를 단계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제 터닝의 타점,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흔들게 된다면 흔들 당시에 어떤 수급 강도로 흔들지 또 포지션을 어떻게 형성하면서 흔드는 건지 등 장세를 파악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그리고 파생반 정혜원 텔레그램 방이나 뭐 구독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 그리고 PCE 8월 물가지수 발표 이후 결정될 FOMC 금리 결정에 초점을 맞춘 변동성에 주목을 해야겠죠. 중간에 우리나라는 세법 개정안 관련 내용과 그 다음에 관세 반도체 관세 발표 영향도 있을 겁니다. 자,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 수급 현황은 1시 59분과 2시 43분에 체크를 했었는데요. 완료 기준으로 이제 435 푼매도 이걸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0으로 다 전액 수익을 봤던 거죠. 외국인 품매도 0으로 마감하면서 전액 승리. 그 다음에 437.5 품매수 조금 들어와 있던 외국인은 결국엔 0.93으로 결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37.5 외국인들이 콜매도로 바뀌어 있었으니까 그것도 0으로 마감하면서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옵션 만기에서 수익을 크게 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옵션 만기 결과 추정 한 달 동안 기실현을 포함해가지고 평균치를 추정해보면 외국인은 약 72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11억 정도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요거는 조금 제가 지난 리뷰 영상을 통해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들이 초반에 들어왔던 그 대량의 콜옵션의 손실 반영이 알고리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개인들의 손실이 50억 이상 커졌을 것으로 보이기도 해서 그러면 이제 반대로 금융투자의 손실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개인들은 아주 최악은 아니었다 정도, 생각보다 콜옵션 들어왔던 것에 비하면은 최악은 아니었다. 중간에 이제 왕개미의 콜옵션도 있었으니까 왕개미의 콜옵션도 뭐 그렇게 나쁜 결과로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이 크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외국인이 승리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는 뭐 82억 손실이 이제 맥스로 잡힌 것 같고요. 요거보다는 좀 적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개인하고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유도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은 더 그래요. 이번 월물은.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82만 주를 매도한 날이었고요. 8월물 7만 콜옵션 누적 매도세에 의해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반등이 제한된 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4,884억 매도했는데요. 이거는 옵션 만기 직후에 다 전부 다 발생한 거고요. 외국인은 9월물 단독 매도가 약 1조 1천억 정도로 다시 올라왔고 롤오버를 포함한 장기 선물 매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립판 뺄게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589억 매도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1조 8,519억 정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8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83.3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3,168억 매수가 나왔습니다. 이후 목요일 야간장에서 1,388.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것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 추세. 변동성 지수는 4.92% 하락한 20.46으로 마감했고요. 하단 지지라인에 근접하고 있고 절대 수치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진폭과 고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진폭과 고변동성. 자,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PPI 발표 후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힌트를 얻기 위해 시장의 관심은 잭슨홀 미팅으로 이동했습니다. 8월 18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정도만 있고요. 미국은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미국 7월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가 있습니다. 미국 애틀란타 연은 3분기 GDP 전망치 발표 있고요. 미셸 보우먼 부의장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20일 수요일은 중국의 8월 LPR 금리 결정이 있고요. 동결 전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 7월 CPI 발표 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 잭슨홀 미팅이 23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목금토 일정이죠. FOMC
의사록 공개까지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했고요. 8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 유로존 미국 8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발표했고요. 장전에는 월마트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자, 요 영향으로 8월 20일 금요일에 우리나라는 출렁임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20일 금요일 은 일본 7월 CPI 발표했고요. 영국 7월 소매 판매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 연설이 잭슨홀 미팅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남은 연휴 일정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